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합곡과 어제, 그리고 동시치매열인 중자중선, 그리고 연골, 대백을 몸바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즉 자세와 삼음삼양의 움직임에 따른 경혈의 사용법을 합곡과 어제를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곡은 수양명 대장경의 네 번째 혈이고, 어제는 수태음폐경의 10번째 혈입니다. 합곡의 자침의 포인트는 첫 번째 골간근을 목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제는 무지대립근에 목표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자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측 어깨가 상승되어 있고 목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될까요? 일단 우측에서 보면 우측의 상승모근은 단축되어 있죠. 그러면 우측에서는 상승모근 단축으로 인한 단축성 근근막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한 연관통으로 동측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측 어깨가 상승되어 있는데 견갑거근도 동시에 같이 단축되어 있더라면 우측 견갑거근의 근근막성 통증이 경견부 연결된 부위에서 아플 수가 있겠고, 좀 더 내려와서 견갑 내측의 통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이 견갑 배신경의 포착 증후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상위경추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후두하근의 과긴장으로 인한 통증도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 그게 과도하게 긴장되면 그 위로 지나가고 있는 대우두신경 포착 증후군도 생길 수 있겠죠. 거기에 있는 파셋에 문제가 있다면 상위경추에 PMID 증상도 생겨서 눈이 빠질 듯이 아프다라고 호소할 수도 있겠죠. 또한 상위경추가 눈과 귀를 조절하잖아요. 이러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눈과 귀의 협응 기능의 부조화로 인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겠죠. 턱관절의 움직임의 축이 경추 2번 댄스에 있잖아요. 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턱도 우측으로 기울게 되죠. 우측으로 쏠리게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우측으로 자꾸 씹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죠.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압박을 받게 되면 우측에 있는 상신경절이 자극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신경절에서 지배하고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개 안면부의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눈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입도 마르게 되겠죠. 우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좌측에서도 병이 생길 수가 있겠죠. 좌측에서는 상승모근과 견갑거근이 늘어나 있죠. 그러면 단축돼도 아프지만 늘어나도 아픈 겁니다. 상승모근 견갑거근에 이완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부착부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목이 우측으로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디스크는 좌측으로 자꾸 밀려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목 디스크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측으로는 계속해서 경추의 뼈들이 자극받죠. 누가 자극받을까요? 루시카 조인트죠. 루시카 조인트가 계속 자극받게 되면 걔가 비우되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추간공을 좁히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목에 경성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우측으로. 또 좌측 어깨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목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각근은 과도하게 신장되겠죠. 그러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된 흉곽출구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 왼쪽 어깨가 다운되어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견갑대 리듬이 붕괴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상방회전이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카플라하고 휴머러스 사이에 있는 GH 관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 증후군이 생겨서 어깨가 아픕니다. 그 사이에는 누가 끼어 있죠? 극상근, 건이 끼어 있죠. 극상근, 건이 계속 자극받아서 극상근 건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애과신경의 포착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에 광배근이 단축되어서 어깨를 계속 하강시키고 있다면 허리 아픈 것도 같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온갖 것들이 이러한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병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될까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사람의 올라간 어깨를 내려주는 것이 치료의 키포인트인 겁니다. 이때 우측 어깨를 내려주는 혈자리가 합곡입니다. 즉 합곡이 상승된 어깨를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깨가 올라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합곡을 쓴다고 모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곡이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하체의 문제는 없다고 전제하고 상체만 놓고 볼 때 견갑대의 상승, 끌고 올라가는 견갑대가 올라가 있는 이유가 상승모근의 단축으로 인한 것이어야 됩니다. 상승모근이 단축되어 있으면 당연히 목은 오른쪽으로 기울고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우측골 좌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뒤로 싹 젖혀 봤을 때 어깨가 올라간 쪽에 손목이 배측 굴곡, 뒤로 젖혀지는 것이 덜 되는 쪽, 그쪽에 합곡을 썼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곡을 쓰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탁효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상승모근의 단축으로 인해서 어깨가 상승되어 있고, 두 번째 경추는 우측골 좌전되어 있고 손목을 배측 굴곡 시켜보면 좌측에 비해서 어깨가 올라간 쪽이 배측 굴곡이 제한되어 있었을 때, 이때만 합곡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합곡을 사용하는 조건은, 이렇게 합곡을 사용하는 이러한 조건은 근골격계의 통증 말고 내과 질환, 예를 들면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편도가 붓다든가 뭐 열이 난다든가 이러할 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합곡에 침을 놓게 되면 인체는 상승모근이 올라갔던 상승모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깨가 하강되고 상승모근이 당기는 것이 더 이상 당겨지지 않으니까 자연히 경추는 좌회전되어 있던 놈이 우회전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반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한 타입에다가 합곡을 지금 이제 오른쪽 이야기하는 거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왼쪽에다가 반대쪽에다가 합곡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좌측에 사용하면 효과가 전무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나는 몰라, 이 사람 무조건 양쪽에 써야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은 일측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양측에 사용하면 효과는 확 떨어집니다. 침을 자극할 때는 침은 부드럽게 놓아야 됩니다. 이거를 강자극한다고 자극을 더 세게 해서 빨리 낫게 하겠다고 자극을 강하게 해주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납니다. 어깨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침은 부드럽게 자입해야 됩니다. 참고로 견갑대가 상승하게 된 요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합곡은 어깨가 상승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승모근의 단축만 딱 풉니다. 다른 놈은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견갑대가 상승하고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승하고 뒤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승한 놈 엔드 앞으로 끌고 가는 혈자리, 상승한 놈 엔드 뒤로 끌고 가는 혈자리를 같이 치료해 주어야 완벽하게 좋아집니다. 합곡을 쓰게 되면 딱 상승모근의 문제만 해결하게 됩니다. 자, 우리 소화불량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소화불량 역시 합곡을 쓰려면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조건에 맞아야 소화불량이 탁 좋아집니다. 자, 상승모근은 뇌신경 11번째 신경인 부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교감신경과 관계가 있죠.
소화불량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밥 먹다가 뭐 아버지한테 그 잔소리 듣고 꾸사리 듣고 그러면 소화 안 되고 체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든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또 체하죠. 뭐 직장 상사하고 밥 먹으면 체하잖아요. 또 급하게 밥 먹어도 체하죠. 밥 먹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밥 먹는 거 다 체하죠. 다 어떤 상황이죠? 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황인 겁니다. 자, 속쓰림도 마찬가지죠. 속쓰림도 교감신경 항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 위산 분비, 위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죠. 소화액 분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속이 더 안 쓰릴 것 같죠. 근데 오히려 더 속이 쓰리죠. 왜냐하면 위산도 줄지만 더 중요한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산에 대한 위백의 자극을 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이 쓰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화불량의 원인이 교감신경 항진이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정황을 놓고 이야기해도 알 수가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 안 돼. 걸어다니면서 밥 먹으면 소화 안 돼. 직장 상사하고 또는 긴장했을 때 급하게 먹으면 소화 안 돼. 이걸로도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볼 때는 바로 상승모근의 긴장으로 인한 견갑대 상승이 외부적 교감신경 항진의 표현인 것입니다. 상승모근은 동물의 갈기와 같은 겁니다. 갈기. 고슴도치 보면 고슴도치를 탁 건들면 고슴도치가 가시를 그냥 확 세우죠. 외부 자극에 대한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되면서 방어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에 와도 어깨가 상승하죠. 권투 선수들 보면 이렇게 가드 딱 올리고 어깨를 싹 올리죠. 조폭들도 마찬가지죠. 조폭들 이러고 다니잖아요. 어깨들. 다 상승모근을 과도하게 상승시켜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곡에 침을 딱 놓으면 상승모근의 긴장이 풀리게 되면서 교감신경의 톤이 같이 딱 다운됩니다. 그러면서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래 합곡은 소화장에 쓰는 혈이 아니었죠. 친구대성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합곡의 주치증에 소화와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합곡을 써서 소화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은 좀 전에 말한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친구대성의 주치증에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상한 발열에 관한 조문입니다. 주치증이죠. 근데 합곡은 이러한 상한 발열 중에서도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맑은 콧물 나는 거 있죠. 이런 타입에는 안 듣습니다. 누런 코, 편도선염, 인후염, 쫀쫀한 가래 이런 거 있을 때 듣습니다. 즉 소염제라든가 항생제 이런 것이 듣는 타입의 합곡이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합곡이 교감신경 항진 타입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가 올라간 타입에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이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와 면역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그 아보도르라는 일본의 면역학자가 있죠. 거기를 근거로 해보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조성이 달라집니다. 즉 림프구와 가립구의 비율이 달라져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가립구 위로 가고 부교감이 항진되면 림프구 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과립구 위 상태가 되게 되면 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소염제나 항생제를 써야 되는 타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후의 염증, 특히 편도선염, 폐렴 등 과립구 위 타입,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합곡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도 어깨를 만져보거나 그러면 어깨가 단단하고 굳어있고 상승되어 있습니다. 좌우가 상승되어 있으면 더 많이 상승된 쪽을 사용하면 됩니다. 양쪽 다 상승하고 오른쪽이 더 상승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도 상승되어 있으니까 왼쪽에다 같이 왼쪽도 놓고 오른쪽도 놓고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상승된 쪽에
합곡을 치료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양측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 뭐 친구 대성에서는 교감신경의 항진에 쓰던가, 교감신경의 항진에 뭐 쓰라든가, 뭐 과립구 타입의 상안에 쓰라든가, 뭐 상승모근 단축에 쓰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없죠. 합곡을 쓸 때. 그렇지만 친구 대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친구 가불경의 주치증을 저에게 21세기의 시각으로 21세기 언어로 번역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합곡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합곡을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금방 내려갑니다. 근데 어깨가 안 내려가. 상승모근의 단축이 확실하고 여타의 조건도 다 정확해. 그런데 효과가 미진해. 자, 그러면 그럴 때 근이혈을 같이 배합합니다. 자, 그러면 합곡은 멀리 있으니까 원이혈이 되는 겁니다. 자, 근이혈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때 근이혈로 같이 배합해서 쓰는 것이 고골입니다. 고골. 여기 쇠양명 대장경의 고골이요. 그러면 효과가 부스터 돼서 증강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운되겠죠. 상승모근 이렇게 상승되어 있을 때 그 원절에 있는 혈자리가 견정 아닌가요? 견정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견정은 그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견정은 담경이잖아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합곡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깨가 상승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상승모근에 의한 것이고 상승모근이 당겨서 목은 우측골 좌회전으로 돌아가 있으면서 그쪽에 손목이 배측 굴곡이 안 되는 타입. 요 세 가지의 기준을 충족된 사람이라면 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과적 질환이든 아니면 근골격계 통증 질환이든 뇌의 질환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눈 감고 합곡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